자, 이제 중개 실무를 많이 하셨으니까 네. 정말 뭐 수천 건의 계약을 하셨을 텐데 네, 정말 또 많이 다 했죠. 가서 직접 조율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직원들이 조율한 거를 제가 현장에 가서 마지막 그러니까. 검토하고 마지막 네. 조율을 하고 이제 이런 것도 네. 있고요. 제가 직접 네. 한 것도 많이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계약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상대방과의 어떤 조율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잘 이끌어주는 어떤 역할자가 공인중개사란 말이에요. 그 역할을 해야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계약을 잘 이끌어내는 어떻게 보면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인데 네. 이 계약을 잘 이끌어내는 공인중개사 특징이 좀 뭐가 있습니까? 주변을 보시니까. 조율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조율을 좀 계약을 잘하는. 네. 네. 조율을 잘하는 중개사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중개 업무가 네. 일반적인 영업직들하고는 좀 달라요. 예, 그 시스템 자체가 좀 다릅니다. 요거를 네. 우리 중개사분들이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지 되는데, 네. 일단 중개를 할 때, 조율을 할 때 보통 보면 중개사분들 중에 나를 어필하거나 네. 내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 중개사인지 또는 우리 중개사무실이 얼마나 손님이 많은 중개사무실인지 이렇게 나나 우리 중개사무실을 어필하면서 조율에 들어가는 그런 중개사분들이 좀 계세요, 의외로. 근데 이러면 정말 하수거든요. 공인중개사가 본인을 어필을 해야 되느냐? 해야죠. 네. 근데 그거는 그때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하는 거고요. 네. 그때는 조율을 하는 순간에는 나를 어필하는 게 아니에요. 네. 나나 내 회사를 어필하는 게 아니라 네. 이 사람을 이 사람에게, 그렇지. 이 사람을 이 사람에게 어필해주고, 그렇지. 이 사람을 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상대방을 상대방에게 어필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또는 그 상황의 어떤 장점들을 좀 뽑아낼 수 있는 네. 연습을 좀 계속 해보시는 게 좋아요. 자기는 뒤로 물러서고 상대방을 돋보이게. 그렇죠. 상대방들을 돋보이게 해서 양쪽 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마음에 들게끔 네. 그렇게 해줘야지 되는 건데, 이제 예를 들면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임대차에서 간단하게 예를 들면 우리가 중개를 하다 보면 네. 조율하는 과정에서 특히 만났을 때 굉장히 깐깐한 임대인분들이 계세요. 뭐 직업은 뭐고, 뭐 출근은 몇 시에 하고, 퇴근은 몇 시에 하고, 뭐 그래서 뭐 집에는 몇 시에 들어오고 하나하나 질문이 계속 나와요. 이게 계속 좀 반복되다 보면은 임차인분이 어느 순간 좀 자존심 자존심 상하고 짜증나고 아니 무슨 대기업 면접 보는 것도 아니고 이거 그리고 걱정도 되기 시작해요. 굉장히 피곤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집 들어가면 이제 이래서 이 집을 나 이 집 싫어. 나머지는 다 좋은데 여기 뭔가 건물주가 이상한 것 같아. 그리고 안 하려고 돌아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임차인분 입장이고요. 우리가 이걸 만약에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죠.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건물일수록 들어갈 때는 조금 깐깐하게 보일 수 있지만 들어가고 난 후에는 이런 건물이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살기가 굉장히 쾌적하거든요. 관리가 잘 돼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괜히 뭐 이상한 뒤탈 없고. 네. 업무 처리 그런 사람이 업무 처리 깔끔해. 네, 그러니까 이런 건물주의 성향이 우리 현장에서는 어떠냐면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건물주분들이 일단 건물에 대한 애정이 있고요. 다 그 말을 하려고 네, 애정이 있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입자를 가려서 받아요. 맞아요. 그리고 세입자들 간에 어떤 분쟁이 있거나 이러면 그걸 중간에 중재를 하거나 맞아요. 바로 개입해서 통제를 해요. 그러니까 신경을 건물에 아무도 안 쓰고 누가 들어오든 아예 상관 안 하는 그런 건물주 분보다는 오히려 안 좋죠. 이런 분들이 훨씬 좋아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방금 전에는 이게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조금 바꿔보면 이건 굉장한 장점이거든요, 임차인에게.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거짓말이냐? 아니에요.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혹시 중개사분이 계시다면 이거 바로 맞아라고 바로 얘기하실 거예요. 맞아요. 현장에서는 이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필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잘 네. 모르는 임차인한테 네네. 중개사분이 이런 거를 말해줘야지 이런 게 있구나. 네, 그렇죠. 네, 저도 최근에 경험으로 느꼈거든요. 그러세요? 네네네. 어쨌든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 계약을 잘 이끌어내는 중개사분의 특징 중에 하나다. 네, 상대방을 네. 상대방에게 어필해주고 네. 상황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장점을 좀 이렇게 뽑아내는 네. 그것도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발달이 되거든요. 네. 꼭 기억하시고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네. 우리가 이제 이거 진짜 제가 질문 많이 받는데요. 네. 저는 어떤 질문을 받냐면 네. 혹시 이제 나중에 이제 세무 관련돼서 이제 대리 업무를 하려면 세무 대리 우리 세무사님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사무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중에 내가 누가 잘하는지 모르겠다. 그렇죠. 마찬가지 비슷하게 네네네.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아파트를 가는데 아파트 주변에 쫙 있지 않습니까? 공인중개사가. 네. 사무실에. 네. 그중에서, 너무 많죠. 네, 그 중에서 좀 뭔가 내가 좀 나와 이제 궁합이라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일반적인 관점에서 네. 좀 이게 좀 좋다고 하는 중개 사무실을 내가 찾을 수 있는 혹시 뭐 팁 같은 게 그런 게 있어요? 괜찮은 중개 사무실을 네, 좀 네. 이렇게 찾는 팁이요. 네, 좀 뭔가 책임감도 좀 있고 네. 좀 성실하고 역으로 중개사분들은 또 이렇게 하면은 또 자기한테 좀 소위 말해서 홍보도 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네네네, 네. 좀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일반 분들이 중개사가 아닌 분들이 중개사를 찾을 때 만나보기도 전에 이분이 일을 잘한다 못한다 판단하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까워요. 불가능에 가까운데 그래도 뭐 작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일단 지역에서 좀 오래된 중개사분이 조금 일을 그래도 그 지역을 좀 더 잘 알고 건물주분들을 물건을 좀 더 많이 알고 있고. 그럼 내가 그분이 오래 했다는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간판이나 이런 거 보면 좀 티가 나고요. 우리 맛집도 맛집 갈 때 가보라고. 프랜차이즈 굉장히 멋있는 맛집이 있지만 노포 맛집 오래된 그렇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그런 사무실이 있어요. 이런 게 있고 좀 더 정확하게 보시려면 온라인에서 인터넷에서 중개업소 검색 이렇게 단어를 쳐가지고 검색을 해보시면 중개업조회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하나 나오거든요. 그 사이트에 딱 들어가 보시면 내가 지금 이사 가려고 하는 지역, 옮기려고 하는 지역에 어떤 중개사들인지 거기서 다 검색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사 가려고 하는 지역이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이다. 그럼 거기다 입력을 하는 거예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딱 치면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중개업소 리스트가 전체가 쫙 떠요. 딱 뜨는데 거기에 중개사무소 이름, 대표자 이름, 전화번호 그 옆에 등록 일자가 떠요. 그 등록 일자가 꼭 개업일이에요. 오래될수록 좋다. 약간 오래됐다는 거죠? 네, 좀 오래될수록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 오래되신 분은 무조건 일자라고, 뭐, 바로 된 게,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 분들이 조금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오래되신 분들이 건물주분들하고 좀 친분이 있을 그런 확률도 높고. 그리고 이제 그쪽 사정을 좀 더 잘 아실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리고 친분이 있다는 거는, 즉, 조율을 좀 더 잘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이제, 딱 지도를, 거기에 만약에 딱 클릭을 해서 중개사무실 이름을 딱 클릭해보면 지도가 딱 뜨면서 그 지도 안에서 그 중개사무실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점이 딱 찍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무슨 아파트를 좀 알아보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그 중개사무실을 딱 찍으면 그 아파트의 입점에 있는 부동산인지 옆인지 아니면 한 뭐 500m 떨어져서 주택단지에 있는 부동산인지 위치까지 정확하게 딱 찍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알아보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반드시 방금 말씀드린 듯이 반드시 뭐 오래됐다고 일 잘하고 뭐 최근에 개업했다고 일 못하는 건 아니니까 물건이 좀 많은 중개사를 좀 찾는 방법은 물건이 좀 많은 게 좀 유리한가요? 다양한 물건을 볼 수가 있으니까 유리하죠. 아무래도 그런 거를 좀 찾는 팁 중에 하나는 꼭 100% 맞는다는 건 아니지만 뭐 네이버라든가 네이버 부동산 거의 뭐 직방다방 그렇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내 지역에서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검색을 딱 해서 물건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중개사무실을 좀 찾는 방법.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것들도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아까 말씀하셨던 좀 등록 연역 그거는 제가 첫 번째 집 할 때 써먹었던 방법. 아, 그러세요?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실전은 없는데 경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찾아봐서 하니까 이제 거기가 딱 소주대감이더라고. 다는 아닌데 확률적으로는 그런 분들이 좀 물건 많이 갖고 있고 조율도 좀 잘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건 한번 참고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여러분들만의 노하우가 생기실 거예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뭐 최근에 이제 특히 주거용 같은 경우에 이제 전세 사기가 이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우리 변호사님, 법무사님 다 법률 전문가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같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훨씬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공인중개사분들이란 말이에요. 공인중개사분들도 전문가시고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 또 쓰는 뭔가 특약 조건이 있을 것 같다. 특약 조건이요? 임차인 입장에서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 좀 넣으면 유리한 특약 조건 아니면 뭐 요런 물건을 좀 피해라. 일단 뭐 물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너무 저렴한 물건은 매매든 임대든 너무 싼 거. 그러니까 저렴하면 좋죠. 저렴하면 좋은데 이게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식 이하로 저렴한 물건이 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분명히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너무 저렴하다라고 하면 이거 의심해야 돼라는 것보다는 절차를 좀 꼼꼼하게 진행을 하셔야 된다. 절차. 절차. 어떤 절차? 예를 들어서 너무 저렴해요. 상식 이하로 너무 저렴해요. 그런데 계약서를 쓸 때 보니까 집주인이 직접 나온 게 아니라 대리인이 나왔어.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일단
다 중개사고가 나거나 다 거래사고, 다 사기는 아닐 수 있어도 항상 그런 데에 좀 사기가 숨어 있어요. 좀 이게 확률이 위험도가 네, 위험도가 높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뭐 의심을 하고 피해라라기보다는 굉장히 꼼꼼하게 확인을 해 보셔야지 되는데 이럴 때 약간 대리 서류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해도 물건이 너무 좋으니까 거기에만 맞아요. 정신이 팔리는 거예요. 보통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FM대로 하자면 뭐 공동명의야. 네. 부부. 네네네. 근데 남편만 왔어. 그럼 네. 아내 신분증, 위임장, 인감등록 다 있어야 되잖아요. 원칙적으로는 다 있어야죠. 원칙이 있어야 돼. 근데 네. 부부니까 네. 보통 넘어가. 네. 근데 그러다 이제 혹시 이제 사고 나면 네, 그럴 수도 있고. 특히 이제 대리인 계약에서 사고가 많이 있어요. 네. 대리인 계약에 사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대리인 계약에서 사건 사고가 나는 그런 물건을 보면 굉장히 저렴한 물건. 조금 뭔가 계약 시에 뭔가 부족한 게 있어도 그 임차인 분들이 너무 혹해서 일단 욕심내고 일단 내가 여기 입주할 거야. 이렇게 욕심날 만한 그 정도의 저가. 일반적인 저가가 아니라 많이 저렴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상식 이하로 너무 저렴하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좀 주의를 해야 되고 그런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엔드 계약서를 쓸 때 대리인이 나왔다. 라고 하면 여러분 대리서류라든가 이런 거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를 좀 하셔야 됩니다. 특히 임대차에서는요. 특히 이제 뭐 임대차도 임대차지만 매도 같은 경우에는 전화해서 물어봐야 돼. 그렇죠. 당신 이거 파는 거 맞냐? 네. 전화로 하면은 이제 가짜를 또 이제 뭐 할 수도 있으니까 영상통화도 그렇죠. 이제 근데 사실 우리가 중개를 하다 보면요 거래사고가 부동산 거래사고가 매매에선 사실 별로 안 나요. 나기는 나는데 매매에선 안 나고 오히려 임대차에서 임대차에서 월세에서도 안 나요. 전세나 반전세 이상. 왜 그러냐면 월세는 사기를 쳐봤자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매매는 우리가 이거 뭔가 사기 아니야? 이런 거를 눈치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게 기간이 빨라요. 왜냐하면 잔금 처리하자마자 바로 못 따라오죠. 등기 전 따라오잖아요. 그리고 보통 서류도 굉장히 매매선 꼼꼼하게 하고 중간에 법무사분도 끼고 그렇기 때문에 매매에서는 이게 사기다라는 걸 우리가 눈치채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전세에서는 이게 사기를 당했다라는 걸 보통은 언제 알게 되냐면 한 1년 정도 지나서 그때쯤 알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기꾼들 입장에서는 한 번 사기를 치면 매매 대금에 거의 육박하는 사기를 칠 수 있어요. 그렇죠. 전세가 높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기꾼들이 주로 활동하는 무대가 매매가 아니라 전세 시장에서 사기꾼들이 많이 활동해요. 특히 전세 알아보실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그럼 이제 이걸 좀 특약 같은 거 하려면 어떤 걸 넣어주면 좋아요? 사기는 사실 우리가 이제 대리인에 관련된 사기가 사실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계약서를 쓸 때 정말 꼼꼼하게 확인하는 그런 방법 외에는 사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특약으로 뭐 예방을 한다? 사실 대리계약에서의 사고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특약으로 예방하는 거는요. 그런 거 말고 이제 우리 임차인분들한테 조금 좀 팁이 될 만한 그런 특약을 뭐 알려드리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100가지 계약이 있으면 특약이 100가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간단한 거 말씀드리면 뭐 요즘엔 이런 거 많이 쓰죠. 전세보증보험 또 요즘에 많이 드시잖아요. 전세보증보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바로 반환한다. 뭐 이런 특약 요즘에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 반환한다. 뭐 이런 거 또는 계약일로부터 잔금 처리 2일까지 등기사항의 변동이 없어야 된다. 잔금 처리 다음 날까지입니다. 네, 다음 날까지. 그 다음 날.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대항력이라고 부르는데 전입신고하고 입주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효력이 그날이 아니라 다음 날 발생해요. 네, 이거 진짜. 이것 때문에 국회 올라가는 지금 계속 계류되고 있죠. 저는 이거를 빨리빨리 좀 개정시키고 이게 정말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하고 있잖아요.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게 1989년도란 말이죠. 그때는 인터넷이라는 게 온라인이 발달을 안 했기 때문에 제도가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정말 이 IT 강국에서 나의 권리를 실시간 등록하고 내가 등록한 걸 실시간 다른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고 이거는 민간 게임 회사에서도 이미 구현하고 있는 기술인데 왜 이거를 지금까지 바꾸지 않고 있는지 저도 또 뭔가 사회장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또 해주시죠. 또 뭐가 있죠? 이런 거 있겠죠. 이제 뭐 업무용 임차인분이다라고 하면 건물 측의 사정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뭐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위반 부분이 있더라. 이럴 때는 이제 인허가 업종일 경우에는 인허가가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물의 어떤 하자나 이런 부분으로 인허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을 뭐 무효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테리어나 이런 게 좀 돈이 들어갔을 수도 있으니까 건물 측의 잘못이 명백할 경우에는 뭐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이런 특약도 넣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특약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한 가지 먼저 알고 가야 되는 상식이 뭐냐면 우리 임차인분들은 반드시 잔금 처리하는 날
그날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날? 네, 그날 확인, 잔금 처리하기 직전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건 사실 대부분의 중개사분들이 해주십니다. 그래도 혹시 놓칠 수 있으니까. 네, 놓치는 중개사분들이 가끔 계세요, 사실. 가끔 계시기 때문에. 근데 요구를 하시면 돼요, 이거는 중개사분한테. 잔금 처리하기 직전에 이삿짐 오시면서 전화하셔가지고, 지금 등기부등본 하나만 떼서 나한테 지금 카톡으로 보내달라. 네, 그리고 확인하셔서 변동사항이 없는지, 계약일로부터 잔금 처리일까지 이 등기부등본상에 어떤 권리 변동이 없다고 우리가 장담은 못 하거든요. 맞아요. 중간에 근저당이 더 들어왔을 수도 있고, 건물주가 모르는 가압류가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압류 같은 경우는 건물주가 모를 수가 없는데, 가압류는 가끔 일단 법원에서 받아주기 때문에, 가압류는 건물주분이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왔는데 건물주분이 모르는 상태인 경우도 실제로 많이 있어요.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중개사분들도 꼭 확인하셔야 되고, 임차인분들은 잔금 처리하는 날, 잔금 처리 직전에 우리 중개사분들한테 말씀을 꼭. 그리고 만약에 업무용 부동산, 방금 말씀드린 인허가 업종이시라면 건축물 대장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인허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잔금 처리일에 건축물 대장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말로 하지 마시고요. 쓰세요.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요구를 해요, 임차인이. 근데 이제 옆에서, 그거 뭐 그냥 다 우리 들었고. 왜냐면 또 다시 출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증거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무조건죠, 무조건. 이게 우리 계약은 불효식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두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우리가 계약서를 쓰는 거는 나중에 분쟁이 생기니까 그때 증거 서면으로 우리가 작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이력을 남기시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없으면 가장 좋죠. 문제가 생기면 그냥 계약서에 계약서대로. 이 말이 제일 깔끔합니다. 실무에서는 근데 꼭 이게 상대방이 나빠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진짜로 기억이 왜곡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딴소리하는 경우. 그래서 꼭 남겨두시고 이상한 말 나오면 계약서대로 하십시오. 그게 제일 깔끔합니다. 그게 제일 좋습니다.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참 이게 정말 이게 계약에 대한 거, 중개에 대한 거, 정말 다양하고,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20년 실무하셨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어떤 유용한 컨텐츠로, 교육으로 풀어주시니까 이제 더 많이 활동이 기대가 되고요. 그래도 이제 또 뭐, 계획하시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또 앞으로 좀 어떤 일에 더 집중하고 싶으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는 공인중개사분들을 위한 강의를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공인중개사가 아닌 분들을 위해서 부동산에 관련된 아주 기초적인 상식들 이런 거를 좀 전파하는 일도 저는 하고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집중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제가 강남에서 일을 하면서 20년 동안 정말 많은 부자들을 만나봤거든요.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천억까지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 다들 자녀분들께 뭐 용돈교육서부터 아주 기본적으로 시작해서 금융교육, 주식교육 이런 걸 교육을 시키세요. 그런데 왜 부동산에 관련된 기초교육은 안 시키는지 자녀분들한테. 저는 우리 그 사회초년생들이나 또는 신혼부부 분들이 항상 부동산과 관련된 어떤 사기에 노출되는 게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교육 시키고 금융에 대한 돈에 대한 공부를 시키면서 어릴 때부터 부자들이 자녀들에게 왜 부동산에 대한 어떤 올바른 지식, 기초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왜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의구심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쉽게 우리 자녀들 또는 학생들 또는 사회초년생들이 정말 어렵지 않게 쉽게 부동산에 대해서 좀 올바른 기본 개념이나 올바른 기본 어떤 지식을 좀 갖출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 좀 우리 사회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좀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준비도 조금씩 좀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유용한 또 내용이 나올 것 같고 많이 이렇게 유용한 정보를 널리 알려주셔서 뭐 요즘 뭐 불인이라 막 그런 말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 말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저도 그래요.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분들 저도 이게 부동산 뭐 세금 공부하면 할수록 어렵죠. 너무 공부할 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계속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호스파파님께서도 우리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도움을 주실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또 나와 주십시오. 불러주시면 언제든 뭐 즐겁게 놀러 오겠습니다. 또 오피스도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가깝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그
구독자분들에게 네. 뭐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시죠. 네. 저는 오늘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거든요. 뭐 근데 보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보셨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더 보람되고 더 좋은 활동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혹시 아직 저를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 채널에도 한번 놀러와 주시고요. 그리고 세금 정말 어렵잖아요. 저도 우리 제네스방님 채널을 통해서 정말 많은 공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꾸준히 구독하시면서 좋은 정보, 알찬 정보들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광이었습니다. 불러주셔서 정말 영광이었고 아닙니다. 감사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